제가 한국에 와서 정치 관련 취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낯선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활기찬 거리, 풍경을 기록하려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요즘 서울 한복판은 마치 말하지 않는 자들의 도시가 된 느낌입니다.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 갈림길 앞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것 같던 인물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단 2번의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마치 존재를 지운 듯 모습을 감췄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SNS도 심지어 지지자들과의 공개적 접촉도 거의 없었죠. 반면 여의도 정치권은 조용한 대통령 대체 왜 이토록 중요 순간에 말을 아끼는 걸까요? 그 침묵은 무력함일까요? 아니면 전략일까요? 오늘 제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 침묵이 정치에 대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말을 멈췄다. 왜일까? 보통 위기의 순간이면 정치인은 말이 많아집니다. 지지자들을 향해 외치고 반대자들을 향해 날을 세우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휘어잡으려 들죠. 그런데 2025년 초 한국의 대통령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는 탄핵 심판이라는 정치 생명의 심장부가 위협받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마디만 해도 전국을 흔들 수 있다는 참모진의 제안에도 그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선택. 대통령실 기자단은 며칠째 입장 발표를 기다렸지만 마이크는 켜지지 않았고 텔레그램 공지방도 조용했습니다. 공식 일정조차 최소화됐고 수석 비서관 회의도 비공개로 전환됐죠. 그의 침묵은 단순한 회피였을까요? 그는 입을 닫았지만 대신 움직였습니. 조용히, 아주 조용히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지지층과의 비공식 접촉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체 사진도 없고 기자들의 플래시도 터지지 않는 만남들. 그러나 소문은 퍼졌습니다. 대통령이 조용히 강성 보수단체와 교감하고 있다는 말이 여권 내부에서부터 새어나왔죠. 한편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도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조용할수록 참모들이 더 긴장해요. 말없이 눈빛으로 지시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정무라인은 대통령의 침묵을 최소 개입 전략이라 불렀습니다. 탄핵 심판이라는 민감한 사안에서 자칫 정치적 언급 하나가 헌재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그리고 실제로도 대통령은 철저하게 메시지 컨트롤을 하고 있었죠. 이번엔 내가 아니라 국민이 말하게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도 흥미롭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도 흥미롭습니다. 그를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은 대부분 검찰 출신. 위기 속에서 말보단 증거를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특유의 조사받듯 통치하는 스타일이 이번 위기 국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는 정말 말을 아끼는 것일까? 아니면 침묵 속에 다른 음모를 숨기고 있는 걸까?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한 달도 넘은 일입니다. 당시 그는 단 2문장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했죠. 법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국민의 뜻을 믿는다. 그러고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라진 걸까요? 그가 사라진 뒤에 벌어진 일들을 따라가 보면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곳곳에 작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 대통령실의 공보라인은 정책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입장을 일절내지 않겠다고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심지어 언론 브리핑 자료는 하루 전까지 작성해도 대통령의 최종 오케이가 없으면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전례 없는 입조심 모드. 두 번째 단서, 그가 비공식적으로 만났다고 알려진 단체들 모두 강성 보수층 조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SNS를 중심으로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확산시키기 시작했죠.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를 지지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대신 여론을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단서, 일부 국회의원들과의 비공식 만찬. 이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은 한마디 했다고 전해집니다. 입 닫고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운 싸움입니다. 근데 가장 효과적인 싸움이기도 하죠. 이 발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침묵 전략 2단 순환의 피가 아닌 정교하게 설계된 대응 전술이라는 확신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야당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침묵하는 만큼 자신들의 목소리가 허공에 맴돌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대통령은 말하지 않지만 그의 침묵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모두가 그 침묵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의 침묵은 처음엔 불안으로, 그 다음엔 분석으로, 그리고 결국엔 공포로 번졌습니다. 누구도 대통령의 속내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정치권 내부는 들끓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자 여당 내 중진 의원들조차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가 수차례 열렸지만 결국 대통령실은 입을 닫았고 그 결정은 곧 당 전체의 입단 속으로 이어졌죠. 상명하복의 그림자가 다시금 드리워졌습니다. 반대로 일부 지지층은 오히려 결집했습니다.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어처럼 퍼졌고 침묵은 신뢰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당은 정중동징종동이라며 침묵의 전략을 미화했고 야당은 도피라며 대통령을 비판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누구도 헌법재판의 내부 판단 방향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침묵이 단지 대통령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모두가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입장도, 일정도, 움직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